데이트 중인 커플. 그런데 손톱 걸렸어. 아, 깎아야겠다. 근데 엄마가 여행 가셔가지고 못 깎았어. 그거랑 손톱이랑 무슨 상관인데? 또 엄마가 깎아주는데? 마마보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래야 잠깐만. 처음 만날 때부터 분명히 말했지. 나 그런 생각 없다고. 근데 자꾸 왜 이러는데? 아니 네가 좋으니까 그렇지. 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 올해 퇴임이시거든. 설마 파파보이까지? 그 전에 결혼하래. 헤어지자. 그녀는 1도 안 맞는 남친을 뻥 차버립니다. 연애와 결혼 따위는 사치일 뿐.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그녀 변미래. 그런데 이때 나타난 좀비떼 같은 K 직장인 무리들.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이건 꿈. 개꿈이었죠. 엄마의 도움으로 머린 됐고 얼른 이 닦고 눈곱 떼고 와. 얼른. 간신히 집을 나선 미래는 한 대형마트의 MD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3대 영양소 니코틴, 알코올, 카페. 꿈속 좀비 같은 몰골로 카페인 수혈을 하지마. 헐, 얼굴이 왜 이렇게 썩으셨어요? 나?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수혈 중이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때 자, 식품 MD들 전부 매장으로 내려오래. 10분 내로. 누가요? 사장님. 식품 MD들을 진돗개 1호 발령급으로 긴장타게 만드는 사장. 지나가다 들렸네. 매와 같은 눈으로 매장을 관찰합니다. 야채, 자넨 당분간 쌈 싸먹지 마. 고기, 자네도. 이름 대신 식품으로 불리며 탈탈 털리는데, 다음 누구야? 접니다. 떡볶이. 그런데 떡볶이 시식코너엔 애들만 있네. 떡볶이. 미래도 털리나? 제가 여사님께 요청한 사항입니다. 애들한테 낚이지 말고 팍팍 먹이라고요.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떡볶이에 있어선 아이들만한 영업사원이 없거든요. 뭐? 그녀의 예상처럼 아이들은 떡볶이에 홀려 엄마를 끌고 와버립니다. 주부들이 아이들 하굣길에 함께 장을 볼 때 매출이 확 올라갑니다. 사장에게 눈도장 확실히 찍은 미래. 떡볶이. 게다가 자네 이름이? 이름까지 변미래입니다. 제대로 알린 미래에게 따봉을 날리는 미래의 엄마 금혜연. 그런데 미래의 상태가 점점 메롱이 돼가더니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 시각 미래가 사는 가족 빌라의 주인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빌라는 안 판다고 했잖아. 하지만 검은 양복의 사나이가 무작정 주인집으로 들어가는데, 잠시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미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마트 매장 보안요원 남태평.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건 북두신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맞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그런 말로 하지. 비록 행동은 투박하지만 쓰러진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와준 고마운 태평. 죄송합니다. 몸부터 잘 챙기세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잠시 후 불? 뭐? 우리 집? 집에 불이 나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 몸이 다 챙겨야 돼. 어? 집문서? 아니, 우리 월세 살지. 순간 떠오른 우리 막내를 구해야 하는데 저지당하고 맙니다. 지금 저 안에 우리 애가 있다고요. 엄마. 막내? 엄마. 강아지가 막내였어. 얼탱이가 없는 막내 아들 변현재. 난 안 보이냐? 현재 괜찮아? 근데 집주인은 아직 불난 거 모르나? 그때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운반되고, 이 반지로 보아 사망자는 빌라 주인 할아버지. 빌라 간판이 떨어지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아니 불난 원인이 대체 뭐래? 집이고 사람이고 홀랑 다 타버려가지고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한 낮 시간에, 게다가 앞집엔 불똥 하나 안 튀고 딱 302호만 탔다라는 건 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호 아저씨는 명탐정 코난에 빙의하는데, 방화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는 셋 중 하나일 겁니다. 금전, 원한, 아니면 금전 문제로 인한 원한. 아저씨의 추리는 금세 무시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누가 우리 빌라를 샀대. 집주인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이걸 사? 거보십시오. 수상하잖아. 그날 밤 떨어진 가 간판 옆에 보이는 성냥개비들. 진짜 누군가 방화를 저지른 걸까요? 다음날 점심시간 미래야, 계속 연락하는 이대로 끝나는 거니? 찌질한 전남친. 현주이 언제 결혼할 거야? 전 비혼주의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의 멜로는 없었죠. 이번 주말에 약속 없지?
왜? 아버지 길이잖아. 바빠. 게다가 그녀는 인생에서 아버지도 미래야, 내쫓았는데요. 아빠가 저희 집 아빠 없어요. 미래는 왜 오늘부터 내 아빠는 평생 깊은 상처가 되는 말로 죽었어요.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몇 년 후 뉴스에서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나오는데 공원에 가겠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맞지? 바로 그때 네 아빠 죽었다. 어머? 저 사고 아버지 맞아요? 네 이제 아빠 없으니까 그래 알아라.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아빠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죽은 남편의 기일을 기억하는 애연. 이때 새 집주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라는데 100% 현찰로 샀대 우리 빌라를. 예, 현찰로? 집주인은 30억짜리 빌라를 일시불로 땡기는 재력가였죠. 월세 올려받으려는 것 같아. 가서 똑부러지게 싹싹 빌고 오자. 뭐라고요?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월세고 나발이고 지금 우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요? 곧 계약 만료인 새 집 중 한 곳에서 실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니까 어딘가엔 들어가야 되겠죠? 주인 어르신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따님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주말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빌라에서 계속 살지 말지. 아직 이런 사정을 모르는 미래. 이번 달도 스치듯 안녕이로구나. 그녀는 몸이 부셔져라 이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또 이래? 할 거 많아. 현재 용돈 이번 달까지만 줘. 알바까지 하면서 공부하고 취준하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엄마 애연은 넌 그거 다 했잖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누난 큰 똥 치우느라 고생이니까 작은 똥은 엄마가 치운다. 결국 애연은 택시를 모는 전 집주인 딸을 찾아가는데 건물도 이미 넘겼고요. 진짜 넘겼네. 아니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홀랑 팔아요? 그러자 왜 팔았냐고요? 왜 팔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요. 이런 상속세. 시세보다 싸게 빌라 넘기면 상속세고 뭐고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극 F인 애연이 할 수 있는 건 공감뿐. 어떡하냐 우리. 그런데 나는 해결이 됐어. 어떻게? 바로 미인께? 이 집에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네. 히끄. 알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지만 미인계에 이어 맘씨 좋은 주인 아저씨,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이 꼴을 보니 위기감이 든 애연도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남편 없는 여잔 세입자로 받기 껄끄럽다면서 파토낸 놈도 있었고요. 자신의 과부썰은 물론 미래의 썰까지. 우리 딸은 가장 노릇한다고 밤낮도 없이 일해요. 엄마가 돼서 고기 한 점 못 먹이고. 제대로 빌드업 깔면서 집주인을 공략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떡할 거야? 집주인의 의견을 묻는 성냥갑의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저녁 너한테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왜 이래 진짜? 녀석 또 연락한 건가? 내가 상품 보는 눈은 있는데 남자 보는 눈은 없더라고. 꼭 연애 아니어도 이제 미래 너도 좀 챙겨. 미래 너 너무 가족만 챙겨. 이런 충고에도 자신의 미래를 가족에게 몰빵하고 있는 변미래. 뭐야? 야밤에 웬 제살 왜 지내? 첫 기일이잖아. 이번 한 번만 할 거야. 아니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뭐하러 하냐고. 남인데. 비록 돌아가셨어도 미래에게 아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엄청난 대역죄인이었죠. 지금은 남이지만 그래도 너네랑 마지막 인사는 잘 시켜주는 게 엄마 도리인 것 같아서. 그래도 너가 정말 싫으면 안 할게. 네가 싫으면 엄마도 싫어.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됐던 만능 주문. 엄마. 왜? 다쳤어? 왜?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여튼 이 기집애 괴롭히는 것들은 그냥 다 잘라버려야 돼 그냥. 나의 원더우먼이었다. 미래에겐 언제나 등록금은 엄마가 마련할 거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든든한 엄마가 있었죠. 엄마! 왜? 나 붙었대. J 플러스 공채! 진짜?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 미래야. 이젠 내가 그녀의 원더우먼이 돼줄 차례였다. 그런 엄마를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미래. 알겠어. 그녀는 엄마와 함께 웃으며 마음 편히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 딱 지금처럼. 장례식도 못 가봐서 미안해. 몰라서 못 간 거야. 우린 잘 살아. 그때 누군가 찾아온 것 같은데? 헐,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아빠? 엄마는 충격에 휘청이고 그 순간 재빠르게 애원을 닦아채는 변무진. 변무진, 금혜연, 당신 죽은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뭐야? 살아있는 거냐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오는 집주인? 너네 여기 사냐? 당신이 왜 묻는데? 내가 주인이거든. 갑자기 살아 돌아와서 건물주라고? 그럼 그쪽은 뭐예요? 저는 대리인이고 여기 변무진 씨가 이 빌라를 인수한 당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집을 사요? 돈 주고 샀다. 무슨 돈으로요? 아무래도 내 돈이겠지. 우리 집인 거 알고 사신 거예요? 이 썩소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오래전에 갖다 버린 아버지가 우리 집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다. 11년 전 이혼하던 당시만 해도 땡전 한 푼 없던 두 사람. 내 인생에 최고로 잘한 게 미래 현재 낳은 거고 제일 잘못한 게 변무진을 만난 거야. 사실 아빠 무진은 큰 병을 앓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그 병의 정체는 바로 난치병 같은 거였나? 사오병. 너 만두 싫어하는 사람 봤냐? 없어. 돼. 무조건 돼 이거.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누나가 빌려줬어. 신체 포기각서 쓰고 체인점 계약했다. 이번엔 자신 있는 거지? 나 변무진이야. 하지만 변무진은 하필 쓰레기 만두 파문이 일어났을 때 만두집을 차린 무지렁이었죠. 근데 우리 빌라를 통째로 샀다고요? 하필 자기 쫓아낸 처자식이 사는 집을요? 심지어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대신 불에 탄 302호에서 살기로 한 무진. 진짜 아버지네? 아, 왜 이러는데? 아버지 죽은 줄 알았다고요. 누가 그래? 고모가요. 네 아빠 죽었다. 네 인제 아빠 없다. 나랑 싸웠을 때 하는 레퍼토리인데. 어제 너네가 상 차려놓고 곡하던 게 내 제사였구나. 현재는 살아 돌아온 아빠를 반기는 듯 했지만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미래가 학생일 때 엄마는 분식집을 운영했는데요. 풍족하진 않아도 즐겁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에 미래는 행복했죠. 하지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때까지 뭐 했어? 집이랑 가게 내놔. 미래가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동안 부은 적금에 보험도 다 깨고 알바까지 뛰면서 겨우겨우 돈 마련한 거 알지? 알지? 왜?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러니까 절대 사고 치지 마. 엄만 그동안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아버지한테. 미래야. 이제 그만 꺼져요. 우리 가족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빠가 다시 돌아와 집주인이라니. 백유, 집 뺄게요. 이번 주 안으로 나가요. 미래는 아빠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오늘부터 퇴근하고 부동산 투어에서 바로 계약할 거야. 이번 주 일요일이 소년날이네. 그날 이사 가자. 엄만 내가 알기 전에 똥을 치우는 정도로 조용히 해결하려 했겠지만 내가 제거한다.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지만 보증금 가격 좀 맞춰달라고 말해봤는데 안 된다네요, 집주인이. 아무리 부동산을 돌아봐도 들어갈 집이 없다. 그 사이 무진은 장판에 도배에 인테리어까지 싹 하고 들어와 버렸네요. 역시 돈 많으면 빨리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세입자들의 환영까지 받는 무진. 물론 범행 현장에 이사까지 오다니 대담하군. 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건 애연도 마찬가지. 102호는 이사 날짜 정해졌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는 그때 아버지. 이건 어느 방으로 가면 돼요? 거실에 돌아. 네. 더럽게 눈치 없는 자식. 잠시 쉬며 담배를 꺼내는 무진. 그런데 라이터가 아니라 성냥을 꺼내는 폼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고 보니 화재가 있던 날 떨어져 있던 성냥개비들. 설마 무진이 방화범일까요? 이때 나타난 반지하에 사는 할아버지. 아, 내가 갔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없어? 갑자기 당황한 무진. 그리고 한 가방에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건들지 마요. 심지어 이사 빨리 끝났네? 전 주인 김 사장님 거는 조용히 처리되지 싶다. 무진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한편 이사 문제로 엄마와 통화하던 미래. 엄마겠거니 또 봤는데 왜?
이제야 봤네. 이 낯익은 목소리는 설마 전 남친이었죠? 하필 회사 앞에서 마주치다니 느낌이 쎄한데요. 변미래! 아니 저 미친 도둑놈의 시기가? 우리 헤어지자. 헤어졌잖아. 아니, 난 지금 헤어지는 거야. 너랑. 뭐? 가끔 이런 애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없다. 너란 여자를 사랑할 자신이. 회사 앞에서 이 난리를 치다니. 사랑이 죄야? 죄냐고! 퇴사각이다. 말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땐 조용히 지켜보는 거야. 그때 지나가던 태평.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제. 네가 헤어지자고 했고 내가 차인 걸로 하자. 됐지? 나 이제 가도 되니? 아니, 가도 내가 먼저 가. 구질구질하다 진짜. 지구 멸망하는 거 왜 여기서 도망치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그런데 하필이면 세상 쪽팔린 거 다 아는 중인 미래에게 그가 왔죠. 타요. 근데 자전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렇게 분위기 갑자기 참밀밀. 어쨌든 미래는 태평 덕분에 회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구한 게 맞긴 하지. 태워주셔서. 그때 미래의 상처를 본 태평은 이거라도 붙이세요. 그녀에게 밴드를 건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 모든 게 그저 쪽팔릴 뿐이었죠. 한편 안 원장은 어디 갈 거야? 응? 뭐가요? 변 씨가 뭘로 돈 벌었나? 5만 원 빵. 근데 다들 뭐해 가셨는데? 우리 집 아저씨는 주식, 여기 쓰리 원장은 복권. 이래서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그 인사는. 이 와중에 우리 집 사람은 방화범에 걸겠대. 의문의 화재. 전주인 사망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빌라를 차지한 남자. 빌라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무진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게다가 이 문신과 붉은 흉터는 또 뭘까요? 아, 그 어디서 봤더라. 누구요? 아, 새 주인 낯이 익은데. 그 어디서 봤는지. 무진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미래 엄마! 코인이래지. 자기 날 거 아니야. 5만 원 빵이거든요. 아, 몰라요. 그럼 이참에 위자료라도 왕창 뜯어내. 뭔지 몰라도 엄청 뜯어본 것 같으니까. 알았지? 무진 때문에 덩달아 불편한 관심을 받게 된 애연. 족같은 자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건 새로 달아야겠네. 아주 자연스러웠어.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 아무것도 안 궁금하니까. 금혜연, 나 안 보고 싶었냐? 뜬금없는 무진의 멜로 멘트에 애연은 당황하고 맙니다. 여기 그냥 계속 살아도 돼.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월세 월세 뭐? 안 받을게. 월세를 안 받아? 애연은 무진의 금융치료를 어떻게든 거부하려 하지만 월 2만 원짜리 적금이 뭐 얼마나 되겠냐. 쉽지 않은 새집 구하기. 엄마 가자. 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엄마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우리가 지금 뭐 어디가 선택할 여지가 있냐? 없는데 왜 이렇게 미점작거리는 건데? 근데 이게 어디다 엄마한테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 질렀다 그래? 둘 다 지르고 있잖아요. 같이 살 땐 속만 썩이던 인간이 왜 하필 빌라 주인으로 나타나서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지. 결국 무진을 만나 속셈을 파악하려는 애연. 왜 왔어? 대체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 알고 샀지? 뭘? 거기 우리 집인 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웃는 무진. 야, 너무 같다 너. 그런데 거짓부렁할 땐 코로 웃는 버릇 여전하네. 걸렸을 땐 튀어야지. 변무진!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이 자식아! 그러자 그래, 알고 샀다. 너랑 살려고. 애연은 무진의 진심을 듣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너는 또 나가야겠냐? 내가 그렇게 싫으냐? 너 뭐하는 거야? 갑자기 등장한 미래. 손 떼. 떼라고! 무진은 쫄아서 얼른 손을 떼버렸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날아온 발바닥? 그 발바닥의 주인은 바로 태평이었죠. 근데 분위기가 왜 이러냐? 여사님 이쪽으로. 미래 아빠! 엄마, 괜찮아? 위에서 봤는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아버님. 한때는 나의 조물주였던 그가 건물주가 되어 돌아와
이 새끼. 아니 모든 걸 망치기 시작했다. 개빡친 미래는 무진을 다시 넘어뜨리는데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다. 과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희망차게 분식집을 시작했던 애연. 하지만 사업병에 걸려 사채까지 쓴 남편 무진이 그걸 홀라당 말아먹고 말았죠. 결국 아내 애연에게 이혼당한 무진은 우리 가족 앞에서 딸에게도 손절당합니다. 꺼져요. 이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K장녀 변미래.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데 11년 뒤 가족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빌라에 건물주로 당당하게 컴백한 무진. 그는 이사 가려는 애연을 붙잡기 위해 월세 안 받을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버리는데 결국 애연은 저희 이사 안 갑니다. 딸 미래와 상의도 없이 덜컥 결정을 내려버렸죠. 엄마, 제정신이야? 제정신인데. 아버지는 살겠다고 한 건물에 멋대로 집 사가지고 돌아온 건 그 인간인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 눈 감고 귀 닫고 살면 돼. 엄만 할 수 있어. 흔들리는 건 아니고? 뭐가? 졸부대서 다시 살자고 매달린 아버지한테! 그러자 변미래. 엄마가 개빡칠 때 성 붙여서 이름 부르는 국룰. 다시 말해봐. 살기 어린 엄마에게 내가 뭐에 흔들려? 개 쫄아버린 미래는 알았지? 하는 수 없이 아빠 무진에게 따지러 갑니다. 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엄마 도로 꼬시려고. 뜬금없는 멜로 멘트에 당황한 미래. 내 엄마예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자 내기할래? 돌려. 변무진은 재결합에 실패할 시 옛날에 못 준 위자료를 준다. 얼마가 좋겠냐? 계산 때려보던 미래도 내기에 동참하자. 물가 상승률에 11년치 연체이자까지 다치면 빌라 정도는 주셔야죠. 오케이. 이게 된다고? 그렇게 애연만 모르는 아빠와 딸의 내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랑 재결합하면 현재랑 너도 옵션으로 다 딸려오는 거 알지? 빌라 넘기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같은 시각 할 수 있다! 애연은 본인 무섭지? 현무진이 대수야! 무진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중이었죠. 다음날 매장에서 열일하던 미래. 오늘 매장에 뭐 이벤트 있었나? 이벤트 있죠. 동네 태권도장에서 사범한대요. 나이는 28. 여자들을 몰고 다니는 마트 보안요원 남태평은 며칠 전 과로로 쓰러진 미래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었는데요. 미래의 병원비까지 계산한 스위트보이. 하지만 태평은 무진과 애연의 사이를 오해해 냅다 발차기로 무진의 얼굴을 후려깠었죠. 그날 그쪽 부모님이 미래는 태평이가 아빠 이야기를 못하게 끌고 갑니다. 남대평 씨, 부탁했습니다. 그날 일은 마트 내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군가가 저희 엄마 얘기에 나불거리는 순간 그쪽이 근원지를 간주하고 남대평 씨를 미래는 태평의 입막음을 확실히 하려는데 해제할 겁니다. 직위를 본사의 권한으로. 본사의 권한이요? 권하는 개뿔. 아무 말 대잔치였죠. 아버님한테 발차기 날린 거 사과하려던 거였어요. 그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속 시원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한 잔. 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5샷. 병원비도 갚을 겸 당분간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제가 살게요. 입마금도 하고요. 그런데 아메리카노가 엄청 진해 보이네요. 그렇게 먹으면 안 죽나요? 수열, 엄마랑 다시 살려고 집을 샀다는 게 얼마나 씨알도 안 먹히는 오만이었는지. 다시 전투력을 회복한 미래. 그럼 오늘도 힘냅시다. 철저하게 보여주고 승리하여 되찾는다 우리의 평화를. 한편 공증까지 된 내기각서를 보고 대리인은 당황하는데요. 변무진 너 제정신이냐?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놔. 나도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지. 잠시 후 반지하 세입자 집에 잠수대 바꿔주러 찾아간 무진. 어르신! 사람 좀 미소 지을 땐 언제고 갑자기 웃음기를 쫙 빼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르신. 무진을 피해 도망간 할아버지는 빌라 사람들에게 과거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집주인 수상하다고들 했었지. 봤어 내가. 불나기 전날 밤에. 며칠 전 화재로 죽은 집주인. 그런데 전 집주인이 죽기 전날 함께 있던 남자가 바로 무진이었죠. 사실 빌라 사람들은 손만 대면 사업에 실패하던 무진이 갑자기 건물주가 되어 나타난 걸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저도 최근에 뭘 좀 봤는데 대빵만한 잉어문신을 하고 내가 본 것도 세상 굉장히 수상해지는데. 화재 사건 후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심지어 성냥으로 뭔가를 태우기까지. 가장 수상한 점은 이건 화재 직후 우리 빌라 화단에서 발견한 겁니다. 가족 빌라에서 성냥을 쓰는 사람은 오직 무진뿐이라는 것. 그때 전주인 생전에 우리 건물은 죽어도 안 판다고 했었잖아. 설마 불을 내서 죽인 거야. 무진은 살인범으로 결론 내리죠.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진은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안 늙었네. 애연을 꼬시기 위해 아직 이쁘네. 플러팅을 날리는데 흔들리나? 넌 참 넌 참 뭐? 더럽게도 안 늙는다. 칭찬이요, 욕이요. 그 시각 이 정신 나간 자식. 아버지! 태평이가 사장님 보고 아버지? 오너 일가의 비밀을 알아차린 그 순간 사장님 아니야? 사장과 태평은 냅다 미래를 끌어당기는데 변주님! 나이스 타이밍! 당황스러운 미래는 저기 그럼 들어가십시오. 쌩 튀어버리고 태평과 사장은 난감하기만 한데 역시나 회사에 사장 아들이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을 변주인만 봤어. 누구지 말을 안 해. 그 사장 아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된 미래. 잘 먹겠습니다. 아까 보신 건요. 친절한 무관심. 손님에게 친절하되 돈을 받고 커피를 건넨 이후에는 무관심하라. 그래야 고객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갈 수 있다. 내 사회생활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세요. 내 회사 오너 일가의 가정사까지 알고 싶진 않거든요. 정말 태평은 친절한 무관심이네요. 미래의 배려에 안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 무관심을 유지하는 모르는 척하는 사이로 잘 지내기로 하죠, 남태평 씨. 그러죠, 변미래 씨. 두 사람은 친절한 무관심으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네 아빠 언제 나오냐? 나 어제 얼굴도 못 봤어. 아버지. 그런데 301호 이모예요. 저희랑은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서로를 보고 놀랐는데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니는 왜 이 동네 계속 살았냐? 딴 동네로 가서 새로 시작하지 않고. 용동동 인간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대요. 우리 다시 일어나서 잘 사는 거. 못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동네에서 그동안 무시당한 걸 생각하니 열불이 나는 무진. 백화점 가서 과일 세트 제일 비싼 걸로 사서 동네 싹 돌려라. 에? 너네 그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게. 아버지, 개츠비 같아요. 아니, 위대한 변츠비. 자신이 옛날의 무진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한 아저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는 현재. 누군데? 저 자식이 집주인이었어요. 엄마한테 찝쩍거렸어요. 뭐? 지 마누라 몰래 맨날 엄마한테 연락하고 술 먹고 밤에 몇 번이나 쳐들어올라 했다니까요. 그 말에 무진의 눈빛에 살기가 감도는데 그날 밤 무진을 기다리고 있던 301호 이모. 아무 말 안 할게요. 특히 예언 언니한테. 뭐지? 우리 절대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몸은 도대체 이 두 사람은 괜찮고? 무슨 사이인 걸까요?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선물을 싹 던졌대요. 혹시 모르니까 다들 떡이랑 과일에 손도 대지 마세요. 벌써 갖다 버렸어. 독이라도 넣었을지 누가 알고. 빌라 사람들은 무진을 잔뜩 경계하는데 정말요? 집주인이요. 어제 동네에서 남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아주 그냥 아작을 냈다는데요. 시식해보세요. 알았어. 무진의 폭행 소식은 애꿎은 애연에게로 불똥이 튀어버리죠. 장 보러 오셨어요? 진짜 변 씨가 일부러 전주인 집에다 불 낸 거야? 네? 미래 엄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자기네 때문에 무서워서 살겠어 어디? 뭐라고요? 그때 나타난 무진. 나와요. 어딜 데려가려고? 무슨 짓을 하려고? 저기요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요. 미래의 눈에는 또 아빠 때문에 곤란해진 엄마만 보였죠. 놔주세요. 제발 경찰 불러요 경찰. 무진을 쏘아보던 미래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곧장 엄마부터 챙기는데 남 얘기를 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남이라니? 니네 아빠 얘기야. 남이라고요. 아빠 무진을 남이라고 딱 잘라 선긋는 미래. 아, 변씨가 기어이 홀라당 다 말아먹었구만. 미래 엄마 뭐래? 어제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돈 빌려달랄까 봐. 이제 두 번 다시 변씨랑 엮이지 마. 알았어? 아, 이제 볼 일도 없어. 동네 왕따를 당하는 엄마를 지켜보던 미래는 어느새 엄마를 지키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할 말이 없었죠. 게다가 진실을 말해주시죠. 집주인한테 들이대긴 겁나니까 다들 만만한 나만 들쑤시는구나. 변무진이 부르질러 건물을 샀다고? 그 정도 배짱 있는 놈이면 그냥 데리고 살았겠다 내가. 일침을 날리는 애연에 이어 이러려고 돌아오신 거예요. 각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래에게도 꺼지세요. 또다시 도끼 어린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이제 아빠 없어요. 우리 가족 앞에서 꺼져요. 꺼지세요.
그 꺼지라는 말을 곱씹던 무진은 다음날 자신을 의심하는 빌라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치우고 끝냅시다. 다 해치운다고? 그러더니 성냥갑을 꺼내는데 무진의 돌발 행동에 기겁하는 빌라 주민들. 하지만 내가 옛날부터 주윤발 팬이라 허슬 좀 부린 건데. 이건 그의 본격적인 해명 타임이었죠. 근데 이게 내가 이사 오기도 전에 화재 사건 직후에 집 앞에 떨어져 있었단 거지. 근데 그보단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을 전 주인이 죽자마자 덜컥 산 게 더 수상한 거 아닌가? 무진은 사람들의 의심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사건 전날 전 주인 어르신이랑 같이 있었던 거 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서 다녀온 것도 맞고 참고인 조사, 알리바이 증명. 그래서 그가 전 주인을 만난 이유는 이 빌라 나한테 팔라고 설득하려고. 그냥 빌라 매매뿐? 내가 굳이 이 빌라를 사야만 했던 이유는 가족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함께 살고 싶어서였죠.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방화범인지 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당사자인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걸. 엄한 사람을 들쑤십니까? 할 말을 잃은 빌라 이웃들. 술이나 내와. 갑자기 술? 내가 골든벨 울릴 거니까. 무진은 돈의 힘으로 모든 의심을 덮어버립니다. 얼마 후 미래에게 무진이 보낸 링크는 절대 꺼지지 않는 좀비초 영상이었는데요. 미안하다. 못 꺼진다. 미래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무진은 애연에게 찝쩍거렸던 시기가 또 개수작 부리는 걸 보고 제대로 참교육했었죠. 당신 뭐야 지금 이거? 혼자 애 키우는 여자, 힘없는 약자만 건드리는 새끼들! 너 이 동네에서 한 번만 더 내내 뛰면 죽는다. 동네에 퍼진 무진의 폭행 소문은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로 잉어문신 박았어? 보여줄까? 작년까지만 해도 누나네 얹혀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나한테 궁금한 게 생겼냐? 근데 누나는 왜 당신이 졸부된 것도 몰라? 빼걸렸죠? 변무진 씨가 최근에 건물 하나 사셨잖아요. 30억짜리. 요새 보이스피싱도 희한하게 예쁘네. 끊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말 안 했어? 너도 나 의심하냐? 모든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무진의 행적. 당신 그동안 뭐 하고 살았어? 하지만 그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죠. 한편 우연히 태평의 도장 앞을 지나게 된 미래. 격파도 해요? 해볼래요? 미래는 태평의 도움으로 무진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데 잘하는데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칭찬은 미래도 춤추게 했죠.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좀 멀지 않아요? 출근 시간에 이게 더 빨라요. 아침에 한번 타고 가봐요. 하지만 그녀는 자전거 탈 줄 몰라요. 보통 아빠들이 아빠와도 자전거와도 보통 아빠들은 그런 걸 가르쳐주나 보죠? 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맘 돌리는데 제일 쉬운 건 결국 돈이지. 이제 너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없어. 전 주인한텐 이담에 저승해서 사줘야지. 뭔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얼마 전 전주인의 납골당을 찾아갔던 무진. 화재로 죽은 전주인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얼큰하게 취한 무진은 미래와 태평을 만나게 됩니다. 뭐하냐 둘이? 사귀냐 둘이? 술이나 곱게 마시지. 아닙니다. 아버지랑 똑 닮았네. 무슨? 하나도 안 닮았어. 그렇게 주정 부리는 무진을 택시에 태우는데 엄마, 너 이거 갚아야지. 줄 서. 네, 사겠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아빠를 보내놨더니 이번엔 딸이 없네. 미래는 펀치머신으로 스트레스를 조지고 있었죠. 점수는 폭망이지만 이때 다가온 태평. 그런 거 있었어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상대 같은 거. 있었죠? 이긴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놈 어떻게 이겼는데요? 이기려고 애쓰면 져요. 3개월 동안 관리비 공짜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 페이스대로만 하면 돼요. 관리비요? 분위기 파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있어요? 그렇게 불붙기 시작한 아빠와 딸의 대결. 한번 해보자 어디. 하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등산 가는 날. 연씨, 컴온. 미래는 엄마와 관련된 것이라면 마지막 한 마리는 또 예약이 돼 있다고. 누가? 무진이 낄 틈도 없이 절벽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가 엄마랑 재결합하는 거 찬성이야.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애초에 이혼을 왜 했는데. 그니까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애초에 난 동의한 적 없었다고. 막내 현재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직도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누나가 방해꾼일지도 모른다는 거. 현재는 부모님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각 애연은 변무진? 하루아침에 졸부된 놈들이 다 그렇지 뭐. 그 자식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주 머리가 지끈해. 그래도 해야지. 한몫 제대로 땡기려면. 뭔가 많이 수상한 무진의 대리. 나 누군지 알죠? 네. 변무진하고 무슨 사이예요? 무진이랑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명함을 건네봤지만 오제골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럼 한 몫은 어떻게 제대로 땡기실 건데? 난처해진 대리 녀석. 말 안 해줄 거죠? 그럼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뭐. 그는 애연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까요? 한편 미래가 다니는 회사. 갑자기 사장이 나타나는데 브라보 떡볶이가 1등이야? 아, 네. 변미래 주임이 담당입니다. 변미래? 변미래 주임.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이 정신 나간 자식! 아버지! 그날의 매콤한 추억. 이야, 이 떡볶이 변미래 주임 일 참 잘하네. 자, 박수! 크게 칩시다. 끊이지 말고 칩시다. 그렇게 한 건 제대로 하고 퇴근하는 미래. 그런데 그때 딱 만나버린 태평. 친절한 무관심을 떠올리며 서로 모른 척합니다. 아니, 그보다 주임님, 도대체 사장님 아들이 누구예요? 듣고 있는 사장아들 태평. 왜? 꼬셔야죠. 어제 드라마 정주행이다더니 재밌는 거 봤나 보다? 미래의 모르쇠로 위기를 넘기나 싶었지만 설마 승진을 담보로 사장님이랑 모종의 딜이라도 한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 갑니다. 다들 흩어져 가는데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네요. 걱정 마요. 승진은 내 능력으로 할 거니까. 일잘러 미래에겐 그딴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혜연에게 손을 뻗는데 떨어진 핸드폰. 뭐가 왔나 보네. 미래가 엄마를 위해 냉장고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도 우리도 뭐 좀 샀다. 명품백이었죠. 집에 누구 계세요? 있을 거예요. 열어드릴게요. 애연이한테 전화가 왔네. 5통이나. 그런데 애연아. 변 사장! 남자 목소리? 형님? 길에서 그 폰을 주셨는데 그 배경화면이 그 재수 씨랑 걔랑 찍은 셀카더라고. 아무도 없나 본데요? 엄마 애연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애연이 본 사람 바로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요. 엄마가 왜요? 엄마가 없어졌는데. 뭐라고요? 여기저기 애연을 찾는 무진과 미래. 그때 네,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금혜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급히 경찰서로 뛰어가는 가족들. 금혜연 어딨어? 여기요. 뭐야? 왜 다 우르르 몰려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 애연은 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애연과 다른 주민들이 때려잡은 시기는 다름 아닌 고깃집 가게 사장. 당신이 얼마 전에 저놈 손 좀 봐줬다며? 미래는 그 말에 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내가 충분히 손 봐줬어. 너 잘 걸렸다. 녀석은 무진에게 당한 화풀이를 애연에게 풀려다 제대로 당한 건데요. 거기에 주민들까지 합생. 그렇게 도망치는 녀석에게 왕년 배트걸이었던 애연은 강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미래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한 잔만 따라봐. 엄마를 무시하고 희롱하던 놈을 유언녀가 이렇게 뭐 그렇게 비싸게 구냐고. 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던 미래. 그놈을 조용히 뒤따라 가보기도 했지만 차마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보다 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런 미래의 걸음을 무진은 하나하나 인정해주듯 뒤따라 밟았죠. 너 잘하고 있어. 고생 많았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 안 닮으려고. 아버지 같은 가장은 절대 안 되려고요. 같이 사는 동안 너무 못 볼 거를 보였던 무진. 걱정 마라. 너 나 하나도 안 닮았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아빠를 보고 마음이 아파오는 미래. 왜 이렇게 돼버린 건지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보는데 그 순간 변미래 씨? 태평이 와 있었죠.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미래는 가요. 그냥 가라고요.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가오는 우산.
미래의 눈물을 우산으로 가려주는 태평이었죠. 뽀뽀하는 거야? 아, 좋을 때다. 그러게 좋을 때다. 우리도 뽀뽀할까? 시끄러. 뭐 하는 거예요? 또 온 동네에 소문나는 것보단 나한테만 들키는 게 낫지 않나? 그동안 친절한 무관심이라는 말로 거리를 두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홀로 술을 마시는 301호 여자. 무진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는데 미친년 진짜. 당연히 미쳤지.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렇지 뭐. 점점 밝혀지는 무진의 과거. 도대체 무진은 11년 동안 무슨 짓을 해오며 돈은 어떻게 벌게 된 것일까? 이혼한 전부인 애연을 다시 꼬시려고 하는 전남편, 무진과 그런 아빠로부터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딸, 미래의 삼각 패밀리 멜로 코미디 드라마 JTBC 가족 멜로. 무지렁이 남편에서 로맨틱 개츠비로 변신한 무진 역의 지진이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가족 멜로 3, 4화에서는 무진의 11년 동안의 과거 떡밥이 슬쩍 나왔었죠. 이에 대해 그는 무진의 과거가 제일 재밌었다는 인터뷰를 해 도대체 무진이 11년 동안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던 걸까? 궁금증을 자극하며 이어서 밝혀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고 있죠. 가족 멜로를 통해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지진이. 앞으로 펼쳐질 무진의 스토리가 정말 재밌을 듯합니다. K장녀, K직장인 미래 역의 손나은은 자신에게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미래 캐릭터가 좋았다고 하죠. 그 덕에 가족 멜로가 끝났을 때 캐릭터에 동화된 그녀 역시도 좀 더 성장해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하네요. 무진과 미래의 사랑을 몽땅 받게 된 애연 역의 김지수는 가족 멜로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상반된 애연에게 이끌려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애연이란 캐릭터에게도 애틋함이 있고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사랑스러워 연기할수록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출연진들이 캐릭터들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족 멜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드라마로 다시 찾아올게요. 드라마로 삶을 이야기하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